나 뭘 못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 아이가 있었는데 걔를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고 티도 안 나게 괴롭히고 걔 때문에 그 뭐야 봉사를 하게 돼가지고 걔를 혐오하는 막 그런 뭐 약간 뭐 이런 이상한 사연이야. 좀 여기 있네. 안 지워졌네. 저는 시선이 없는 순간을 틈타 그 친구들을 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와사바리, 교실 문틀에 손 끼우고 문 닫기, 발세게 밟기 등 최대한 티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친구를 사회봉사 40시간을 받았는데 장애인 재활원에 가서 장애인 혐오가 생겼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건 좀 지울게요. 난 못 읽겠다 이런 거는. 아니 좀 나쁜 짓이긴 한데 좀 마음이 아파서 못 읽겠습니다 진짜로. 예. 그걸 또 신난다고 글 올린 게 더 혐오스럽다. 이거 하면은 뭔가 좀 화낼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좀 당패보는 지금 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하이! 곰디! 괄호 열고, 시크하게, 괄호 닫고. 저번에 반톡에 유희황 단체 사진 박제당했던 유희황 투수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이 황인데, 그 단톡에서 유희황 입상 사진이 걸려가지고, 유희황으로 불렸던 그 친구죠. 자, 유희황. 자, 전 알다시피 일생을 겁 많은 아싸로 살면서 딱히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문득 죄가 하나 생각나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도 듀얼리스트였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엔 찐따 평범한 아이 일진 가릴 거 없이 저희 초등학교엔 유희왕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랬었죠. 그쵸? 옛날에 어릴 때는 유희왕 진짜 흥게임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당시 저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똥물에도 위아래가 있다고 저는 아싸였고 그 친구는 그냥 개찐따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싸와 찐따를 구분 못하는 건방진 인싸 새끼들은 그냥 이 방을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그 찐따 친구는 집이 잘 살았는지 가격이 꽤 나가는 카드들이 많았더랬죠. 그러나 항상 일진들에게 유희왕 카드를 빼앗기거나 도둑질 당하는 유희왕 맛집이었고 친하게 지내면 괴롭힘이 저에게도 올까봐 저는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유희에 심취해 있었던 저는 진짜 듀얼리스트로서 듀얼 신청만은 받아주었더랬죠. 네, 듀얼리스트네. 그리고 그 찐따 친구는 일진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진들이 자신의 카드를 훔쳐간 것을 알면 당당하게 그 일진에게 가서 앙칼지게 돌려줘! 라고 말을 하고 안 돌려주면 선생님에게 일름곤보를 했더랬죠. 역시 소신이 있는 아이네요. 그쵸? 자, 결국 카드를 다시 뺏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었고 아이들한테 화도 잘 못 내는 유순한 여교사였던 저희 선생님은 항상 일진들한테 기세가 꺾여 몇십 분은 실랑이해야 겨우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찐따 친구에게 학교에 유희왕 카드 그만 가져오라고 말을 했지만 듀얼에 미친 그 찐따 친구는 계속 학교에 유희왕 카드를 가져왔더랬죠. 아니 근데 이건 선생님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쵸? 자, 사건은 이때 일어납니다. 잦은 도둑질로 카드를 세는 버릇이 생긴 제 찐따 친구는 책상에 앉아서 카드를 세고 있었고 키가 170에 육박하는 덩치 일진이 그 찐따 친구 앞에 서더니 그 찐따 친구의 손을 퍽 치더니 들고 있던 카드들이 교실 한복판에
사방팔방으로 흩뿌려졌죠. 이때를 놓칠세라 일진의 따까리들이 쥐새끼들 마냥 떨어진 카드들을 휩쓸고 지나갔고, 유희왕을 안 했던 그 일진은 따까리들만 이득 본 게 아니고 왔는지 너희들 나 덕분에 카드 얻었으니까 끝나고 PC방 쏴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네. 응?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저도 약간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 제 찐따 친구는 남은 카드라도 사수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느 한 아싸 새끼가 구석까지 날아간 카드 몇 장을 수줍게 주머니에 슬쩍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 친구는 선생님께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서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알아서 해 였고, 선생님한테도 버림받은 그 친구는 눈물을 머금고 책상에 엎어져 있었더랬죠. 아, 선생님이 참 무책임하네요. 저는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카드 한 장만 빼고 내가 몇 장만 챙겨 놓았어 라고 말하며 그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오래전 일인데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내 편은 너밖에 없구나. 정말 너 같은 친구를 둬서 행복하다. 나 이제 유희왕 안 할 거라서 그거 너 가져도 돼. 씨발,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이거 뭐야? 저는 딱히 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괄호 열고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괄호 닫고. 어쨌든 그 친구와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나름 잘 지냈더랬죠. 자, 뒷이야기. 그 친구와 중학교 때 다른 중학교로 떨어졌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니 돌디언이 되어 있더군요. 정말 듀얼리스트 돌디언 테크트리는 과학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그 친구와 대공유, 친선쾌 교환도 하고 같이 야자도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정말 친한 절친이 되었습니다. 트수들 그리고 곰디. 그 찐따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될까요? 실명 언급해도 됩니다. 물론 허락은 안 받음. 괄호 열고 두 손을 입에 모으고 함성을 지르는 듯 제스처로 괄호 닫고. 논산훈련소에서 조교하고 있는 내 친구 종훈아! 내가 보낸 과자는 잘 받았니? 보고 싶구나. 곧 100일 휴가인데 언제 나오냐? 저번에 투표에서 4등으로 떨어져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곰치킨을 받으면 곧 100일 휴가인 그 친구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곰디 안녕. 참, 그리고 이거 다시 본기 링크 그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데 참깨 이슈로 삭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연이네요. 자, 일단 사연 잘 읽었습니다. 네. 근데 종훈군이 혹시 본인이 카드 몇 장 수줍게 슬쩍 한 거 아나요? 아니, 그 조교하는 종훈군이 슬쩍 한 거 아나요? 예, 이거 알면은 좀 확실히 좀 약간 좀 정냄이 떨어지고 막 혹시 그러진 않겠지, 근데? 그러진 않겠죠. 혹시 막 약간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진짜로 그 종훈군이 내 편 너밖에 없구나. 너 같은 친구를 정말 둬서 정말 고맙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찐친이라고 절친이 된 것일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게 거짓이다. 약간 이거 배신감 느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쵸? 뭐 근데 일단 사연 잘 읽었으면 재밌는 사연. 네. 근데 선생님이 좀 너무하다. 너무 무책임하네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카드 들고 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문제지. 그쵸? 좀 너무하네요. 네.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가장 갖고 싶은 카드 한 장만 빼고 내가 몇 장 챙겨 놓았어.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재밌네요, 사연. 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 근디. 자, 여기 근디라 적혀 있었습니다. 모 사이트 비하가 아니고 근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닌텐도 DS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저희 학교는 닌텐도 DS가 없으면 찐따라는 낙인이 생길 정도였더랬죠. 아, 닌텐도 돌풍이 초등학교 때 돌았을 때 정도면은 네. 저는 닌텐도는 있었지만 게임칩이 비싸서 포켓몬 디아루가 하나밖에 없었고, 게임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더랬죠. 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스토리죠. 벌써부터. 너무 부러웠던 나머지 당시 손버릇이 나빠도 한참 나빴던 저는 괄호 열고 지금은 물리치료로 고쳐짐. 자, 괄호 닫고. 친구들의 칩에 손을 대게 됐더랬죠. 당시 불법 개조칩인 일명 TT칩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저는 교무실 쓰레기통에서 주운 SD카드를 친구 TT칩의 SD카드와 몰래 바꿔치기 하여 갖가지 게임들을 스틸했었더랬죠. 하지만 스틸한 친구의 SD카드에 있는 게임이 2개밖에 들어있지 않았고, 더 많은 게임을 하고 싶었던 저는 또 다른 친구의 칩에 손을 대게 됩니다. 자, 하루는 옆반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옆반 친구의 TT칩에는 200개가 넘는 게임이 들어있었고, 너무 탐이 났던 저는 몰래 세벼서 SD카드를 바꿔치기 했더랬죠. 이후에도 더 많은 게임이 들어있는 친구들과 놀면서 SD카드를 바꿔치기 했고, 꼬일 대로 꼬인 SD카드 주인 족보로 인해 친구들은 서로의 TT칩 속 게임들을 보며 네가 왜 이걸 가지고 있냐면서 치고받고 싸우더랬죠. 아니 이방 도둑 새끼들 뭐 이리 많아. 도둑질을 2번 해가지고 이게 족보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손버릇이 나빴던 탓일까요? TT칩이 금방 고장나 인식이 안 되기 시작했고, 껍데기를 바꿔치기 할 생각을 못했던 저는 초등학교 졸업 직전 친구의 TT칩 자체를 세벼서 졸업해버리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 즐거운 닌텐도를 하겠답니다. 긴 글 읽어줘서 뭐 씨발 내용이 그냥 도둑질한 거밖에 없네? 그냥 기승전결이 다 도둑질이네? 도둑질 그냥 기 도둑질 그냥 그냥 모든 게 싹 다 도둑질이네. 그냥 도둑질을 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생겨서 도둑질을 하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도둑질을 했어. 자, 뭐 반성도 없고 뭐 자기 뭐 그것도 없고 그냥 도둑질만 끝까지 했네요. 자, 진짜 손버릇이 많이 나쁘다고 하는데 물리치료로 그래도 치료를 하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뭐 또 뭐 거한 거 뭐 셉이다가 한통 하려다가 큰 거 하나 훔치려다가 뭐 제대로 걸렸는지 물리치료로 그래도 손버릇이 고쳐졌다고 하네요. 그쵸? 자, 진짜 리얼 도둑놈. 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곰하루방 괄호 열고 곰보님 하이루 반가반가라는 뜻입니다. 괄호 닫고. 네. 사연 하나 띄워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매년마다 학교를 탈출하고 여자아이들을 때리고 다녔으며 자랑이다. 괄호 열고 남자는 못 이겨서 못 때림. 괄호 닫고. 차에 유리를 던져서 문을 박살내고 런닝맨 찍기 등 대형 사고를 치던 아이였습니다. 자, 한남 영재네요. 네, 한남 영재. 그때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 중 갑자기 강현 씨가 자주 했던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떠올라 적어봅니다.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저는 그 당시 또 유희왕이야? 또 그 당시 유희왕이라는 게임을 즐겨 했었더랬죠. 저는 당시에 형의 저금통을 몰래 훔쳐
돈이 풍족했던 터라 현질을 많이 했었지만 자꾸 다른 아이들에게 지곤 했었더랬죠. 돈을 써도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없자 제게 유희왕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기도 했고 슬슬 보조바퀴도 떼고 잘 달릴 수 있었기에 그냥 유희왕 접고 자전거 탈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에게 악마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전거와 유희왕을 결합한 것이었죠. 그 이후 저는 자전거를 타고 바로 다른 아파트 단지로 원정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지역 트렌드는 덱 돌고 돌아다니다가 눈 마주치면 땅바닥에서 듀얼하는 스트리트식이었기 때문에 자, 포켓몬식이네요. 골드 버전식이네요. 운동장이나 놀이터를 가면 이런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아이들 걸어 열고 주로 저학년 걸어닫고 에게 듀얼을 신청하고 제가 지면 상대 아이에게 덱 좀 보여달라며 요청을 했더랬죠. 추승리의 희열에 찬 그 아이가 덱을 건네주면 이후 저는 바로 자전거를 타 바로 자전거를 타고 저희 동네로 그 덱을 납치했습니다. 괄호 열고 카드 오마주 괄호 닫고 이후에 카드가 점점 많아지자 제가 이기는 횟수가 늘어났고 듀얼 승리보다 상대의 카드를 부수는 게 목적이었던 저는 이젠 패배자의 카드를 들고 도망가 하수구에 넣어버리는 하수구에 넣어버리는 어둠의 듀얼에 빠지게 되었더랬죠. 이 수법으로 약 30명의 가량의 꼬마 듀얼리스트들의 꿈과 희망을 부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계속 유희왕에서 조연될 수도 있었던 그들의 인생 제가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자로 생각하네요, 본인을. 이후 저는 친구랑 와우 같은 거를 하느라 유희왕을 접게 되었고 하스 클베 시절에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 가서 경기 직관도 하고 당시 클로즈 베타 시절 성기사 덱으로 전설 134위까지 찍었던 돌창의 길을 걸었으나 제가 초등학생 시절 저질렀던 죄에 대한 업보였을까요? 돌겔의 PC방 100골 출석 이벤트 대리 맡겼다가 카드를 몽땅 다 갈리게 되었고 하스스톤은 접고 관전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쯤 다음 팟 하스피디들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곰디는 이런 목숨을 건 어둠의 듀얼을 한 적 있나요? 궁금해요. 곰디. 아, 이런 사연이네요.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건 뭐 어둠의 듀얼이 아니라 어? 아이고, 자 내일 15사단 입대. 자 군대 별거 없으니까 잘 갔다 오세요. 네, 자 만원 감사합니다. 내일 가는 거 보니까 현역이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둠의 듀얼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지면 덱 보여달라 그런 다음에 씨발 훔친 다음에 도망가고 지가 이기면은 진새끼 덱 훔쳐가지고 하수구에 빠뜨리고 뭐 씨발 이게 뭐가 어둠의 듀얼이야. 그냥 미친놈이지 그냥. 어둠의 듀얼 이지랄하고 있네. 자 이거는 뭐 어둠의 듀얼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그냥 네 그냥 미친놈이에요 본인. 그쵸? 자 그냥 쌍놈입니다. 어이가 없네.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곰디. 딱히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고해성사 개념으로 사연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너무 불쾌한 거 아니면 뭐 상관없죠? 네.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옆 문방구에는 오락실 기기가 2대 있었는데 둘 다 철권 태그였더랬죠. 그때 가격으로 한 판에 100원이었는데 전 매일 학교가 끝나면 500원을 챙겨가서 30분에서 1시간씩 게임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했는데 그 나이 때에는 인터넷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진 이런 거나 찾아보지 철권 콤보 같은 건 검색하지 않아서 에디 화랑으로 얍삽이만 잘 알면 쉽게 이길 수 있어 한때 3학년들 사이에서 철권왕 소리를 듣고 살았더랬죠. 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잘 보지 못한 아이가 그 오락기계에서 게임을 하는데 뒤에서 지켜보니 7명이랑 붙는데 딱 한 라운드만 내주고 전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적수가 생겼나 싶어서 그날 바로 도전을 신청했습니다. 뭐 평소처럼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붙었는데 4판을 내리털리고 마지막 5번째 판은 그 애가 캐릭터를 랜덤으로 돌렸는데 1라운드만 겨우 따내고 지게 되었습니다. 괄호 열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한 라운드도 접대인 것 같습니다. 괄호 닫고 기분 좋으라고. 구경꾼들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내리 5연패를 하니 쪽팔리기도 하고 화가 난 저는 딱 보니 나보다 하급생처럼 보여서 어디 끌고 가서 한 대 팰 때도 생각했으나 괄호 열고 그때는 상급생한테 접대판 안 해주면 처맞는 게 불문율이었음. 괄호 닫고. 자, 저도 이런 적 있습니다. 저도 브루스로 맨날 사기쳐가지고. 자, 당시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자, 1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마이모힝.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아이의 머리에 돌을 던지고 도망가기였습니다. 당시 문방구 구조상 오락실 기기가 학교 통학로 바로 옆에 있었는데 딱 길거리에 기기가 놓여져 있는 형식이라 통학로 가쪽에서 내려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약 2.5m 거리 걸어놨고. 그렇게 계획을 짠 저는 학교 내 연못가에서 탁구공보다 조금 큰 돌을 가져간 다음 도주로를 확보한 후 그 아이에게 돌을 던져 뒤통수를 맞춘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혹여나 돌 던진 게 들킬까봐 학교에서도 일주일간 마음을 졸이며 지냈고 친구들에게는 과외를 시작했다는 핑계로 6개월 정도 그 오락실 기계에 가지 않았고 4학년 때부터는 학원에 다니게 되어 자연스럽게 철권 기계에 가지 않았고 그와도 만나지 못했더랬죠. 그 뒤로 저는 학교에서 하급생한테 처발린 게 소문이 돌아 철권왕 칭호는 박탈되었지만 다행히도 돌을 던진 것을 끝내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초면에 접대 안 해준 그 애도 잘못이 조금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하는 건 농담이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강현씨도 유희왕 하다가 개 털려서 상대방에게 사적 제재를 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짧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이런 사연이네요. 저는 근데 전에 물어보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유희왕 영재였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의 경우만 있었지 딱히 뭐 제가 털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진짜 유희왕 영재였습니다. 네, 유희왕 영재였기 때문에 뭐 실력적으로나마 사실 털리질 않았어요. 잘 그쵸? 자, 그럼 이런 적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 위협을 당했으면 당했지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돌 던지지 마세요. 게임 졌다고. 자, 나쁜 짓. 이거 진짜 나쁜 짓이네요. 이거는 뭐 사진으로 그냥 딸락 한 줄을 뭐 하나 보여주셨는데 사진 하나만 보내셨는데 이거 뭐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좀 선 넘었다. 아니 이거 뭐야? 서랜드 3티어 정기 구독했어. 3티어 티어 3이면 $20거든. 이걸 6개월을 냈네. 미친놈이죠 이거 그냥.
범죄자죠, 범죄자. 그냥 에? 이거 잡아 쳐 집어 넣어야 되잖아 이거. 3티어 정기 구독을 뭐 6개월을 해. 아니 캐롤로 님도 그 1개월 한다고. 응? 자, 그쵸? 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벤 때려라 조미를. 진짜 나쁜 일 한 거 지난 대선 때 1번을 찍었다 해요. 그래도 반성 끝에 184번 안 찍었으니 봐달라 해요. 자, 이분은 밴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사연입니다. 사실 일름곤보입니다. 어제랑 오늘 전 대통령 시계 드립 친 사람들 매너 방송인답게 전부 밴 해줘잉. 자, 이런 거 다 밴 해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름곤보 감사드립니다. 저 싹 다 밴 해드릴게요. 자, 감사해요. 야, 이거 바코드로 만들어가지고 막 아이디 막 힘들게 된 애도 있네. 밴 좀 하고 갈게요 이거는. 예, 지금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막 마지막 지금 이거 자기 들켜가지고 막 분신 자살 한다고 막 갑자기 막 노무현 외치고 막 분신 자살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보기 싫으니까, 그런 채팅 보기 싫으니까 밴 좀 하고 갈게요. 자, 다 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씨. 자, 꼼디 안녕하세요 롤레히.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를레히히라고.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제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을 씁니다. 자, 때는 중학교 2, 3학년일 때 저는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코코이에 미쳐 있었죠. 코코이에 미쳐 있었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자, LCK 시작하면 자, 밴 할게요. 저거는. 네, 도배를 하시니까. 자, 매일매일 두세 번 정도 코코이를 치면서 하루하루 제 코코이 능력을 늘려가고 있었더랬죠. 당시 저는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딴짓하기도 좋고 시원하고 와이파이도 되고 중간에 PC방도 갈 수 있어서 애용했었더랬죠. 당연히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었기에 성적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학기 중간고사를 조지고 독서실도 다니는 애가 성적은 왜 그러냐며 많이 혼났더랬죠. 저도 더 이상 공부를 놓으면 그때의 대형 잡채 지금의 스틸로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서 겁이 나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의 미친놈이었던지라 2차 함수를 보면 여자의 가슴이 생각났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찍으면 유륜을 찍는 것 같아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립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더랬죠. 자, 집중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고추가 설 나이였기에 저는 독서실에서 코코이를 치고 싶은 흥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죠. 독서실에서 치는 코코이는 기분이 어떨까? 그때 당시 저는 커튼으로 가려진 독서실에 다니고 있어서 하반신은 안 가려졌는데 이것은 저를 더욱 흥분하게 했습니다. 야노괴인이죠, 야노괴인. 사춘기가 온 중2는 상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더랬죠.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져오거나 그날 먹은 껌종이를 이용하여 뒤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으며 코 치는 소리를 최대한 막기 위해
손을 최대한 치골에 붙여서 동선을 짧게 흔들었습니다. 동선을 짧게, 이게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들키며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점점 과감해졌고 도발적으로 독달, 걸고 독서실 코코이를 감행했습니다. 정말 흥분이 되더군요. 누군가 내 커튼을 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절 더 미치게 만들었더랬죠. 그렇게 중2, 중3 동안 독서실 다니는 동안 내내 몰래 코코이를 치며 독서실 코코이 숙련도를 높여갔습니다. 독서실 제자리에 퍼져있는 밤꽃 냄새를 맡으면 현타가 살짝 오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재밌는 추억이었네요.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가면서 제가 습득한 독서실 코코이 숙련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죠. 그런 모드 질코. 그냥 괴인이죠, 괴인. 자, 야노 괴인. 자, 그냥 코코이 괴인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미친놈이죠. 자, 누가 뭐 코코이 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죠, 그쵸? 자, 코코이는 죄송하지만 그 집에서 좀 집이나 아니면은 뭐 독서실도 화장실 있잖아요. 좀 독서실이나 집 화장실, 독서실 화장실이나 집에서나 좀 쳐주세요, 제발. 에? 독서실은 그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쵸? 자, 코코이 그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디. 조학년의 사연 공장을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가 했던 나쁜 일에 대하여 고해성사를 하려고 해요. 사연 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으니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음소거를 한 후 눈을 감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19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평소와 같이 국내 야구 갤러리를 탐방하던 도중 무심코 백마야자를 뿌린다는 제목의 글을 클릭하게 되었더랬죠. 자, 야붕이 영재. 그런데 앞불사 그 글의 내용은 그날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타노스와 함께 죽는다는 스포일러였습니다. 자, 이런 거 많았습니다. 저 곡성 때도 저도 당했어요. 곡성 때. 자, 곡성 때 저도 당했습니다. 평소 마블 영화를 즐겨보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 당할 수는 없다 생각으로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스포일러를 하려고 했더랬죠.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찌질해서 대놓고 스포일러를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아이언맨 타노스 사망이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쉬는 시간마다 몰래 남의 책상에 붙이고 다녔더랬죠. 자, 왼손으로 이게 필적 검사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 양변기 칸 문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아이언맨 타노스 죽음 이렇게 써두는 둥 들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스포일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포스트잇을 몰래 붙이느라 찐따들 책상에만 붙였고 수도 적었기 때문에 스포일러 피해자는 많지 않았더랬죠. 적은 수에 따르네요. 그러나 얼마 후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8교시가 끝나고 석식을 먹으러 가는데 마침 운 좋게 저희 학교 일진이 제가 화장실에 쓴 글을 읽었던 것입니다. 자, 일진도 저처럼 나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호랑이같이 화를 내며 급식줄을 순회하면서 큰 소리로 아이언맨하고 타노스 죽는다! 하며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자, 일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죠.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학생들도 화가 나서 똑같이 스포일러를 했더랬죠. 순식간에 학교 건물 전체가 스포일러의 열기로 달아올랐고 결과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결말을 모두 알게 되었더랬죠. 그날 저는 석식을 다 먹고 야자를 하려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칠판에 큰 글씨로 써진 속보 아이언맨 타노스와 함께 동반 자살이라는 글귀를 읽고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들켰으면 일진들에게 뒤지게 맞고 자퇴할 만한 일이었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여 아무도 제가 한 일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곰보님한테라도 고해성사를 하니 속이 후련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카톡으로도 스포를 냈었더랬죠. 현실에선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물색하다가 마침 저번에 롤하다가 만났던 현피뜨점에서 자기 전번을 뿌린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바로 카톡으로 스포를 했더랬죠. 밑에 사진은 카톡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사연이네. 자, 이런 사진. 타노스하고 아이언맨 죽는다. 누구세요? 닥터 스트레인지다. 자, 족같은 새끼야, 씹새야. 아이언맨이 타노스 너클에 있는 스톤을 전부 다 빼서 같이 죽는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곰디. 아, 참고로 저희 학교는 저번에 강현씨가 사연 재밌게 읽어놓고 기프티콘 유기한 박병배 사연의 학교입니다. 이번에는 박병배 가산점 부여해서 기프티콘 좀 주대요잉. 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다 이지랄하고 있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디.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만 알고 있어 그냥 올려볼게요.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수능이 끝나고 다들 대학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나니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더랬죠. 고등학교 졸업여행은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이기에 친구들과의 긴 상의 끝에 야심차게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가기 위해 항공편과 숙소를 최대한 가성비로 맞추려고 했더랬죠. 그렇게 패키지 여행이 아닌 최대한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괜찮은 극가성비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로 남자 5명, 여자 3명이었더랬죠. 옛날부터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만큼 친구들과의 우정은 돈독해졌고 고3을 그 친구들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샌드백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한 명쯤은 뭘 해도 욕먹는 샌드백 같은 친구가 있어요. 좀 재미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뭐 찐따라는 기보다는 약간 그런 포지션인 거죠, 그쵸? 이건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친구인데 그냥 포지션인 거야, 포지션. 그쵸? 진짜 뭐 찐따면 여행도 같이 안 가요. 그 친구는 솔직히 너무 찐따 같았지만 제 친구들이 착해서 같이 놀았더랬죠. 이번 사건이 바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유럽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죠. 10일 정도의 여행으로 여행의 반은 프랑스, 반은 독일에서 지내게 되었더랬죠. 그렇게 여러 명소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잘 다니던 중에 그 샌드백 친구가 같이 간 한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끼리 짜고 바로 그 친구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실행해버렸더랬죠. 아, 씹새네요. 저희는 은근히 샌드백 친구를 그 여자애랑 단둘이 앉게 한다던가 박물관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샌드백 친구는 점점 기분이 들뜨게 되었죠.
그러다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말했죠. 드베가 내가 솔직히 처음 볼 땐 그 여자애랑 별거 없다 생각했거든.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좋겠다 이 씨발려나. 자 괄호 열고 제 생각엔 이 말한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인 것 같습니다. 괄호 닫고. 자 결국 이 말을 들은 샌드백은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도와 쇼핑몰에 가 셔츠도 골라주고 괄호 열고 존나 병신 같은 셔츠인데 잘 어울린다고 올려치기 존나 함 괄호 닫고. 그리고 향수도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가지고 향수도 골라주었더랬죠. 그렇게 고백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도 왁스로 올리고 새로 산 셔츠도 입고 향수도 뿌렸더랬죠. 남자들은 하나같이 공개 고백같이 로맨틱한 게 없다면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였고 결국 저녁 시간에 드베기지는 멋지게 고백을 하였고 정말 멋지게 차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정색을 하였고 곧 눈물을 흘리더군요. 드베기는 충격에 빠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우참을 하다 저도 제 방에 들어가 다음 날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친구 한 명은 말하더군요. 드백이 없어졌다고. 알고 보니 너무 쪽팔리고 족같아서 여행이 이틀이나 남았는데 먼저 귀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친구가 몇 번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졸리돌림을 당하던 그 친구는 결국 떠나더군요. 이거 완전 10세들이네요? 자, 친구가 아니네? 다른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네요. 곰디는 이런 짓 해보셨나요? 이게 어느 정도 나쁜 짓인가요? 궁금해요잉. 자, 근데 여자아이가 정색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뭐 이 여자친구한테 뭐라 할 수도 없는 건가요? 이거 눈물을 흘리는 거는 고백했다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 이건 좀 너무하네요. 근데 이거는 좀 처음에는 네 이게 그건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냥 한 명 뭐 친구라 생각도 안 했네요. 사실상 보니까 그냥 데려다 놀면서 그냥 갖고 놀았네요. 그쵸? 씹새네요. 씹새. 자 어느 정도 나쁜 짓인가요? 이러는데 그냥 네 그 본인이 연예인이면은 이게 학폭으로 터져가지고 그 자숙해야 할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곰디는 이런 짓 해보셨나요? 저는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곰디. 군대 사연인데요. 때는 올해 1월 제가 말년병장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더랬죠. 당시 저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하스스톤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토요일 날에 일어났더랬죠.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들어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싸지방 문을 따고 들어가 겁도 없이 천박하고 상스러운 성 동영상들을 관람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지루인지 참 오랫동안 많이도 관람했더랬죠. 저는 전우회와 남자끼리의 정을 생각해 이 일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저는 이 가여운 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더랬죠. 저는 즉시 모든 기록들을 캡처해 당직 사령님에게 보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안가 범인은 잡히게 되었고 어떤 일인지 녀석은 3mm 빡빡이가 되어 있었더랬죠. 괄호 열고 그 친구는 상병 말이었습니다. 상말.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남은 군생활을 행복하게 보냈더랬죠.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밑은 당시에 제가 캡처했던 기록들과 보고드린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사진은 시청자분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곰비 바이라는 뜻. 자, 한번 볼게요. 네. 아, 진짜 존나 많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뭐 이런 사진들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이네요. 뭐 다 벗고 이것만 입고 누워주세요. 네, 여자 팬티 뭐 해가지고 소녀공장. 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방금까지 사용하는 PC 인터넷 사용 기록인데요. 새벽 3시에 이용 기록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본부대 계획이죠. 본부 쪽 PC가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용할 때는 브라보, 본부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렇구만. 어제 새벽 기록이지? 네, 그렇습니다. 너네 사유지방 이용할 때 요즘도 로그인하니? 자, 이거는 뭐 로그 오프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키 확인해볼게. 고마워. 넵, 충성. 네. 개 빠졌네요. 넵 충성. 이거 씨발 누가 간부한테 넵 충성 이러나요? 그렇죠? 자, 개 빠졌죠? 그쵸? 야, 이런 거는 좀 근데 좀 이거를 근데 신고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쁜 걸까요? 참 모르겠네요, 사실상. 새벽 싸지방에 코코이를 갈겼다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새벽 3시는 근데 좀 공공장소에서 말이야,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아니, 휴대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휴대폰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새벽 3시에 얼마나 막 잠을 못 불끈불끈 해가지고 막 문을 따가지고 그쵸? 네. 자, 다음 사연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 지운 놈이 바보 아님?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 이거 너무 더러운 건 좀 안 할게요. 네. 저 죄송한데 첵스 초코 먹고 그 바지에 흘린 거는, 네? 그 바지에 똥을 싼 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쵸? 자. 자, 안녕하세요, 검디. 살면서 저질렀던 나쁜 짓 사연 하나 보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2학년 때였더랬죠. 중2병 사춘기를 겪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더랬죠. 그러던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던 공휴일 어느 날이었더랬죠. 친구들과 모여 오늘은 어떤 쓰레기 짓을 할까 고민하던 중 날도 좋은데 술을 마시자는 의견이 나왔더랬죠.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술 마시면 일진이죠. 그쵸? 일진. 자, 일진. 하지만 중학교 2학년 피덩이들이 술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더랬죠. 야, 이거 뭐 그냥 자연스러운 사고회로네요. 가위바위보를 통해 2명의 선수들이 선발되었고 그 중 하나가 저였더랬죠. 타겟은 타겟은 타겟이래 씨발. 타겟은 천마트라고 하는 1층짜리 대로변에 있는 작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그 당시 공휴일이었기에 매장은 닫혀 있었고 천막으로 겉을 막아놓는 상태였더랬죠. 당시 중학생의 작은 체구였기에 고정되어 있는 천막 사이 틈으로 들어가 음료 냉장고는 가게 바깥에 나와 있었기에 약 10초 만에 맥주 피처 2~3개와 소주 한두 병을 순식간에 품 안에 넣고 뛰쳐나왔더랬죠. 그렇게 뿌듯한 하루를 보낸 뿌듯한 하루. 하가교 길에 천마트를 지나가던 중 익숙한 사진 하나가 붙어있는 거였죠. 저게 뭐지 하고 보니 불싸 CCTV로
저와 친구의 면상이 대문짝만하게 가게 음료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명수배가 된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서워서 그 사진을 지나가면서 떼어 찢어버렸더랬죠. 자,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또다시 붙어 있었고 계속해서 떼어내도 다시 붙어 있었더랬죠. 같이 대털이 되었던 친구와 매장 앞을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을 하던 중 가게 사장님이 바깥에 서성이던 저희를 보고 눈치를 까고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눈치가 깔만하죠? 바보도 아니고 사장님이, 그쵸?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들어가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경찰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장님께 기본적인 이름과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30분간 훈계를 듣고 죄송하다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발코발거리며 가게를 나와 며칠 동안을 부모님이 혹시나 알게 되실까 겁이 났더랬죠. 하지만 사장님이 그냥 신고를 취하하신 건지 촉법소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한두 번의 대털 생활을 끝으로 정신 차리며 청산하게 되었더랬죠. 정신 못 차린 거죠. 자,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너그러우신 사장님 덕분에 지금은 개가천선하여 준법정신 투철한 대학생이 되었네요. 이 자리를 빌어 사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곰바. 이 뭐가 고맙다는 거죠? 뭐 털려줘서 고맙다는 건가요? 천마자 사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네요. 네, 뭐 직접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준하 씨 짜장면 먹고 튄 것처럼. 네, 가게 사장님이 아마 내가 봤을 때 봐준 거야. 이거 보통 어른들 다 봐주거든.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이러면서 또 일 커지는 거 뭘 못하겠어. 그냥 30분 훈계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응? 그쵸? 분명히 사장님이 그냥 봐준 겁니다. 네. 저한테 뭐 전화하지 말고 그냥 직접 그냥 전화하세요. 가서 천마트. 예, 뭐 안 망했을 거 아니야 아직. 그쵸? 자, 이게 뭐냐? 자, 이런 건 안 할게요. 다음 사연 볼게요. 이거 사연이 근데 방송하다가 중간에 올라오는 게 많아가지고 좀 사전 검열을 이미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방송 중간중간에 검열을 좀 할게요. 뭔데? 아니 뭐 일베 전성시기였는데 막 노노 거렸대. 근데 막 찐따 친구가 뭐 또 그렇게 했대. 뭐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곰디. 짧은 사연이지만 대강 알아서 맛깔나게 풀어주세요. 때는 중학교 2학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PC방에 가던 길이었더랬죠. 당시 수요일이라 학교를 일찍 마쳤고 때문에 기분이 좋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고향감이 차올랐었습니다. 자, 고향감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저 모릅니다. 자, 고향감 무슨 말인가요? 저 몰라요. 자, 그런 제 눈에 마침 길가 옆에 신호를 기다리는 마을버스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옆에 친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호주머니 속에서 주물거리고 있던 500원짜리 하나를 꺼내 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라고 말하곤 그 500원짜리를 마치 동열햄 마냥 버스 측면에 강속구로 던졌습니다. 꽝! 하는 소리가 지천에 울려 퍼졌고 여태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터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버스는 단단하니까 상관없겠지 했는데 주변 차들과 버스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무서워져 냅다 도망갔더랬죠. 자, 미친놈이죠. 가만 들어보면 저보다 괴물 새끼들이 많으니 이 정도는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이바이 곰디. 자, 이 마인드 자체가 아주 개쓰레기네요. 예. 자, 마인드 자체가 아주 인간 쓰레기세요. 예. 그리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0원짜리를 그냥 희생시킨 건데 이런 건 사실 뭐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보기보다는 약간
친구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걸로 막 그냥 약간 일이 좀 커진 것 같아 일이. 자 그러지 마라. 자 이 정도는 근데 뭐 전에 있던 뭐 고백시키기 뭐 이런 거보다는 낫네요. 자 안녕하세요 컴디. 문구 갑자기 일단 첫 문장이 일단 훔치고 시작하네요. 문구점에서 유희왕을 훔치고 몇 주가 지났을까요? 자 일단 훔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근처 이마트가 보안이 약하다는 소문이 또. 자 이상한 소문이 드네요. 네. 근처 이마트가 보안이 약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안이 약하다는 소문은 전개 속도가 미쳤죠 그냥. 네. 아무런 느낌 없이 문구점을 타고 맨날 카드 차이 때문에 지는 일상에 무료해진 저와 제 친구들은 이마트의 물건을 무료로 가져오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 무료로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거는 우린 그걸 도둑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료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이마트는 스케일이 좀 크다. 하지만 이마트가 생각보다 멀었고 뒤의 인라인 스케이트 학원이 있던 저는 불안감에 이마트를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굉장한 일이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저는 유희왕 카드를 훔치러 갔지만 박스 같은 것에 감싸져 있어서 나가면 경보벨이 울리는 구조더군요. 영특했던 전 알아차리고 유희왕 쇠배기를 포기했더랬죠. 아 그냥 도둑놈 영재네요. 그냥 바로 그냥 사이즈 보고 안 될 거 아니까 바로 포기해버리네. 그냥 눈에 보이는 탱탱볼 슈팅 바쿠간 베이블레이드를 넣다가 친구를 보니 그 미친 새끼가 레고 박스를 뜯어서 진열장에 안에 쑤셔놓고 레고를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박스를 뜯어 물어보니 그 친구가 부피가 크잖아 멍청아. 부피가 크면 많이 못 훔치잖아 바보냐?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전 너무 무서워서 손절을 잽싸게 쳐버리고 밖에서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더랬죠. 하지만 친구들이 그걸 보고 빡이 쳤는지 이마트 초행인 제가 길도 모르고 뒤에 인라인 스케이트 학원 때문에 이 새끼가 지금 급해서 지들이 뭘 요구하던 다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씹새끼가 갑자기 우리 집 안 가기로 했어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자 인라인 스케이트 학원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아니 제발 왜 나 집 어떻게 가는지 몰라 나 길 몰라 하며 싹싹 빌었더랬죠. 자 길을 몰라서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근처에 있는 GS25를 가리키며 여기서 네가 껌셉이면 바로 갈게를 시전하여서 저를 좆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들과 함께 GS25에 들어가서 왔다 소다 맛을 훔쳤습니다. 제가 너무 떨었던 탓일까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탓일까요? 또 성공했다 이젠 제끼자 하며 소다맛 껌 포장지를 뜯는 순간 뒤에서 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뒤돌아보니 점장님이 두 번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것입니다. 자 일로 오라고. 그걸 보니 다리가 팍 풀리면서 주저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홀린 듯 제가 점장님께 다가가자 친구들이 가지 말고 제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바르게 자랐기 때문에 미친놈이죠? 자기가 바르게 자랐다고 하네요. 바르게 자랐기 때문에 점장님에게 달려갔죠. 그러자 친구들이 가지 말자고 제끼자는 새끼들을 어디 가는지 올림픽 육상경기 빙의에서 치타마냥 점장님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늦게 왔다고 점장님한테 더 혼이 났더랬죠. 혼을 세게 나고 눈물 젖은 소다껌을 제가 쥐고 점장님께 드리려 하자 점장님이 그런 건 못 팔아 손님을 뭘로 하라 하며 또 혼을 내셨습니다. 자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다 포장지에 까져 있으니까. 자 인라인 스케이트 학원도 늦게 되어 어머니한테 충원을 당하기 시작했더랬죠. 정말 바르게 자라서 거짓말을 못했던 저는 자 미친놈이죠. 저는 거짓말을 쳐보긴 하는데 다 족족 걸려서 제 발이 발인지 엉덩인지 모를 정도로 맞은 자국이 부풀어 오르자 전 이마트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마트에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정하시고 이마트 총책임자님께 제가 세빈 물건의 10배에 해당하는 저 탱탱볼